현재 코로나 이후 침울해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월드컵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드컵은 다른 종목뿐만 아니라 유러피언 챔피언십과 챔피언스 리그 같은 축구 대회보다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의 총 시청자 수는 약 11억 1600만 명 정도인데 비해 유러피언 챔피언십 결승전의 시청자 수는 약 3억 명,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약 1억 6천만 명이 보는 걸 생각해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인기죠. 거기다가 축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경기는 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월드컵의 인기 역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상업성이 엄청나게 짙은 대회이다 보니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돈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면 피파는 흑자이지만 개최국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개최국은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개최하고 나서는 시설들 유지 관리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기 때문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과 수많은 시설들을 정비하는 데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월드컵 이후 국가적 적자로 인해 브라질 경제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되다 보니 민심이 최악이었고 결국 2년 후인 2016년에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는 탄핵되고 말았죠. 경제가 파탄난 것이 모두 월드컵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월드컵 개최가 한몫하긴 한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익은 2조 원 정도였는데 그중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가져간 수익은 고작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공동 개최로 인해 양국이 월드컵 경기장을 10개씩 새로 지었기 때문에 결국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의 절반 이상은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가 진행 중이죠. 사실 과거 개최국들의 경우 10개의 경기장에서 모든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걸 봤을 때 한국, 일본 양국이 경기장을 5개씩만 지었다면 그나마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월드컵의 저주, 2,300억 원짜리 경기장 폐쇄, 월드컵이 브라질 경제를 살린다, 거짓말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니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치킨집은 불티날 수도 있겠지만 경제를 죽였으면 죽였지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죠. 어쨌든 이런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선 경기 티켓값을 비롯해 경기로 수익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경기 수익의 대부분은 개최국이 아닌 피파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관중석 티켓값도 굉장히 비싼데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30 정도 하던 조별리그 3등석 좌석 티켓값이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60가 되어버렸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에는 $80까지 올랐죠. 거기다가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1등석의 티켓값은 하나로 191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본선에 진출하는 각 팀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남아공 월드컵 때 총 배당금은 하나로 약 5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한 경기당 얼마씩 배당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당금 금액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별리그는 한 경기당 $270만 주어지고 16강 이후부터는 최소 $400만 받는다고 하죠. 또한 개최국은 $1억 지원금과 입장료 수익, 스폰서 후원금까지 받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피파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성이 짙은 대회이다 보니 온갖 스폰서들이 붙고 그만큼 스폰 금액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하며 월드컵 중계권 금액 역시 엄청 비싼데 2010년 SBS가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을 때 동계올림픽 중계권은 $200만 월드컵 중계권은 $6,500만 하죠. 심지어 중계권을 샀다고 경기장에 입장하거나 중계를 할 때 사용하는 코멘터리 박스 등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계진도 입장권을 따로 사야 하고 코멘터리 박스 역시 경기별로 사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멘터리 박스는 하나에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한국 방송사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메인 중계팀 외에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22번의 월드컵 대회가 열릴 동안 브라질은 1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지금 카타르 월드컵까지 22번 연속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 국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에 가서 월드컵을 보기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죠. 2위는 20회 본선 진출한 독일인데 과거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1974년 서독 월드컵 때는 서독과 동독 모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해 한 대회에서 2개의 독일 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서독과 동독은 같은 조에 속해 있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과 북한이 같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표로서 굉장히 많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1998년까지 단 한 번의 승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월드컵 역사상 최다 점수 차이로 패배한 기록을 갖고 있죠. 그것은 바로
1954년에 열린 스위스 월드컵 때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9대0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패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이 스코어를 보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해외 기자들은 10대0에서 20대0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니 9대0으로 헝가리가 이기는 걸 본 기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때 헝가리는 세계 최강팀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했지만 한국팀에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6.25 전쟁이 막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하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대표팀은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3일이나 걸리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 부산에서 또 배로 갈아타 일본으로 갔지만 당시 비행기를 타려면 사전에 필수로 항공권을 예약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대표팀은 미군의 화물기에 얻어타게 되었는데 미군 화물기에 실린 짐을 이 나라 저 나라에 들러 내려주면서 가다 보니 경기 하루 전에 비로소 스위스에 도착했던 것이죠. 시차 적응이나 현지 적응 훈련은커녕 상대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강팀을 만나게 되었으니 9대0이면 해외 기자들이 놀랄만도 한 대한민국이 대단히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헝가리는 준우승까지 했었죠. 당시 골키퍼였던 홍덕영 선수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헝가리가 쏴대는 수십 개의 강력한 슈팅을 다 막아냈고 9개만 놓쳤던 것인데 그의 이런 활약에 감복한 것인지 외국 사람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홍덕영 골키퍼의 사인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는 북한 대표팀이 매우 강력한 팀이란 걸 알게 되자 한국 대표팀은 지레 겁먹고 예선에 불참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대한축구협회는 피파에 막대한 벌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그렇다 쳐도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에게 철천지 원수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월드컵 진출 횟수가 6번인데 그중 5번이나 조별리그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나이지리아는 5번 모두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했고 결국 3번이나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하죠. 월드컵은 세계 대회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대회이다 보니 과열된 응원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1994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 아드레스 에스코바르에 대한 일인데요. 당시 콜롬비아는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5대0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승리하고 브라질 축구 영웅 펠레는 콜롬비아가 우승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는 등 강팀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루마니아 전에서 1대3이라는 충격패를 당한 뒤 미국과의 경기에서 에스코바르가 자책골을 넣어버리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코바르는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간 뒤 7월 2일 고향인 메데진의 한 술집에서 에스코바르 때문에 16강 진출을 못했다는 이유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총알을 12발이나 맞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자살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책골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때문에 펠레의 저주라는 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의 대축제 월드컵이 안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네요. 월드컵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